그러니까 예전 같으면 민주당에서 이것은 반민주 폭거다 이러면서 세게 깃발을 들고 나오고 그리고 사실은 그에 앞서서 올 정초에 그 이재명 대표에 대한 그 정치 테러 행위는 정말 용납할 수 없는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그 프레임이 이재명 대표가 무슨 헬기 특혜를 받았다, 김영란법 위반이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조사하겠다, 뭐 이런 방식으로 바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큰 틀에서 보자면 민주당이 과거에 비해서 전투력이 좀 약해진 건가, 아니면 너무 점잖아지신 건가. 그러니까 무려 국회의석을 167석, 169석이죠.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의석 수만큼의 어떤 힘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비판도 있습니다. 민주당 왜 이렇게 약해졌습니까? 그 뭐 약해졌다고 볼 수 있는데, 근데 또 한편으로 보면 이런 거잖아요. 그 과거에는 야당에서 뭐냐면 의원들이 얘기하면 야당 의원들을 만나죠, 보통. 네. 그 야당의 목소리를 경청하죠. 그러다가 생기는 경우가 우리 김영삼, 김대중 대통령 단식하셨죠. 네. 그때 결국은 뭐냐면 지방자치제라는 거하고 큰 틀의 변화가 일어나죠. 우리 김영삼 대통령, 김영삼 야당 총재 시절 단식할 때 또 한 번 전국의 분수령을 이루거든요. 네. 그런데 우리는 야당 대표가 24일 동안 단식해도 아무런 대화를 하지 않고 조롱하죠. 네. 조롱해요. 아니, 권익위원회가 네. 헬기를 조사하고 이럴 일은 아니잖아요. 어떻게 하면 이 분열된 대한민국에서 이 전쟁 같은 정치를 어떻게 하면 종식시킬 건가, 우리가 머리를 맞대야 할 거 아닌가요?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야당의 주장이나 국민의 목소리를, 아니 과거 정권에는 상상할 수 없어요. 60% 70% 찬성하면 특검하는 거예요. 네. 근데 아예 귀를 막는 거죠. 안 들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뭐냐면 야당이 할 수 있는 건 장외투쟁이잖아요. 네. 근데 지금 이렇게 국민이 살기 힘든 장외투쟁의 길을 갈 수는 없. 지금도 하긴 하죠. 네. 대통령실 앞에서. 네. 근데 아예 얘기를 안 듣는 거죠. 결국 이거는 저는 국민들이 다시 한번 힘을 모아주십사. 민주당에 부족한 점이 있지만 다시 한번 힘을 야권에게 힘을 네. 보태주시길 정말 네. 호소드려요. 범야권의 이 힘을 좀 보태달라라고 이제 말씀을 좀 주셨는데, 그 말씀 주신 대로 지금 내용을 쭉 보면 대통령은 막 선거 앞두고 선심성 공약을 막 던지고 있습니다. 일종의 이제 그 감세, 그 조세 관련해서 깎아주겠다. 그 다음에 30년 이상 된 노후한 아파트들 안전진단 없이 다 개발하게 해주겠다. 이런 등등의 선심성 공약을 막 던지고 있어요. 실제로 이게 가능성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공약들이 민심을 바꾸는데 좀 도움이 될까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이런 공약들을 듣고 국민들이 마음을 바꿀까요? 저는 국민들이 정책을 발표하게 되면 정책을 발표하는 것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믿을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지금은 저는 정책의 신뢰도가 떨어져 있다고 보고, 다만 제가 더 안타까운 거는 우리가 이번에 예산안을 할 때 우리가 R&D 예산 대폭 자르고 이러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국가가 부채가 많기 때문에 네. 표를 가지고 뭐냐면 예산을 늘리고 이러지 않겠습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네. 근데 결국은 그 부자 감세를 했기 때문에 지금 마이너스 50조 세금이 안 거치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온갖 기금에서 지금 끌어다가 돈을 갖다 쓰고 있는데, 며칠 전에 정책 발표를 보게 되면 우리 여권 발급 이런 거 할 때 부담금 네. 없애겠습니다. 그 20조거든요. 그러면 국가는 도대체 누가 책임을 집니까? 조금 정치를 난 진지한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좀 더 국가 경영을 대해서 좀 더 진지하고 네. 좀 책임감 있게 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네. 저는 참 많이 들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그냥 일단 던지고 보자는 식의 방식으로는 정치가 되지 않는데,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하고 있는 것은 어떤 대안이나 정치하게 판단하고 고민하고 나오는 정책들이라고 보기는 매우 어렵다. 저는 없다고 봅니다. 일본 같은 경우가 네. 지난번 아베노믹스 위에 쭉 과정을 보게 되면 이미 경제 성장률을 한국을 앞섰거든요.
그때부터 관광 정책을 써가지고 작년에 2,500만이 갔어요. 네. 50조 원을 일본에 갖다 썼어요. 그리고 일본 증시가 사상 30년 만에 최대 증시를 구하고 있어요. 네. 우리가 한일전 축구하면은 일본한테 질 수는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경제에서는 지면 안 되잖아요. 근데 그거는 10년, 20년 장기 비전과 계획이 이시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정책이 즉흥적이면 대한민국은 항공모함 같은 전 세계 10위국가거든요. 네. 예측 가능한 나라가 돼야 시장이 반응을 할 거 아니에요. 네. 금투세 같은 거 없애는 것도 아직 시행도 안 한 거를 없앤다. 이렇게 하면은 시장이 반응을 못 하는 거죠. 예. 경제 위기가 오지도 않았는데 공매도 금지를 전면적으로 한다든지 네. 이렇게 되면은 이게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고 예측 가능성이 있어야 시장이 반응하고 정책은 움직이고 공직자들은 한 발 한 발 앞으로 가는 거잖아요. 네. 이렇게 즉흥적으로 하면 대한민국은 더 흔들리게 돼 있습니다. 지금 그 원님 말씀을 종합을 해보면 윤석열 정부 진짜 큰일 난 상황인데 중요한 것은 국정운영 기조를 바꾸라는 강성희 의원의 외마디도 이제 무시하고 지나가는 정도로 별로 귀담아 듣지 않는단 말이죠. 그렇다면 앞으로 남은 3년도 별로 이 국정운영 기조를 바꿀 생각이 없어 보인다라는 건데요. 자, 그러면 총선에서 예컨대 민주당이 다수당을 차지하게 된다면 우리 정치에 어떤 변화를 기대할 수 있습니까? 전 이번에 그 2+2 네. 사당 체제가 될 가능성이 많다고 봅니다. 2+2? 어떻게? 민주 국민회의 예. 그리고 진보 성향의 예. 블록의 국회의원들 그다음에 국힘 계열의 이준석 대표로 있는 예, 예. 그런 약간의 그 2+2 양당이 기본적으로 강하지만 예. 그 진보 블록 그다음에 국민의힘 블록 이준석 대표 이렇게 사당 체제가 될 거라고 보는데요. 이 진보 성향 블록은 비례연합신당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래서 그게 어떤 형태로 존재할지는 모르겠어요. 예. 그거는 앞으로 선거법 협상에 남아 있으니까. 그런데 그 결국은 그렇게 되면은 결국은 국힘이라는 하나 빼놓곤 나머지 그 1+ 그 민주당과 네. 그다음에 진보 블록과 일부는 이준석 대표까지 같이 저는 그 정책 공조가 일부 일어날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아, 예, 예. 이렇게 해서 정치를 복원하고 국회를 저는 권능을 국민의 대표기관을 확실히 만들어줘야 된다. 네. 그래야면 저는 함부로 거부권을 행사하거나 그러지 못할 거라고 봅니다. 그런 상황이 오게 되면 저는 그 결국은 국회를 그다음에 당을 정책의 파트너로 아니 더 본질적으로는 국민의 위대함 속에 국민의 선택 속에 저는 타협을 이뤄낼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 앞에 굴복하는 타협하는 그런 정치를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네, 왜냐하면은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봤잖아요. 예. 참패하고 나니까 국민이 늘 옳다고 그랬잖아요. 이제 국민이 진짜 네. 3년 동안 계속 옳다는 걸 보여줘야죠. 1+3이 된다는 것은 이 민주당에서 이준석 신당까지 개혁신당까지 포괄하는 큰 틀에서의 일종의 반윤 전선이 형성될 수가 있고 이 전선 속에서 거부권을 거부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을 만들 수 있다. 근데 뭐 이준석 대표가 이제 부분적으로는 아마 같이 하게 될 거고 또 네. 따로 하게 될 거라고 민주당에 봐요. 대해서는 또 왜 비판할 수도 있고. 네, 그렇게 예. 한다고 보는데 과거 1로 3김 체제 보면은 1로 3김. 예. 1로 3김 체제가 있었는데 예. 오랜만입니다. 1로 3김. 그거 뭐 다 똑같이 가진 않겠습니다만은 아마 이준석 대표가 일부는 아마 그 윤 정권하고 각을 세우는 입장에 아마 서게 될 거고 일부는 또 달리 가게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쨌든 정치가 복원되지 않으면 사실 국회라는 곳에서 법과 예산이 통과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이게 생산적이 되려면 기본적으로 대통령실에서 여당 대표한테 힘을 실어주고 협상의 권한을 주지 않으면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렇잖아요. 예. 시키는 대로 하라 그러면은 그건 안 되게 돼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공간은 의석수에서 적어도 야당이 다수를 점할 필요가 있고 네. 그렇게 되면 결국은 협상 국면으로 가게 될 거라고 봅니다. 국회와 국민을 존중할 수밖에 없을 거다. 네. 강서구청장은
짧게 네. 국민이 늘 울었지만 이제는 국민은 진짜 옳습니다. 길게 오를 수밖에 없다. 3년 동안 옳습니다. 이렇게 될 거라고 봅니다. 갑자기 일로 삼김에서 DJYS JP가 누굴지 그것도 좀 궁금하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